글로벌 인사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릴 거고요. 오늘 이 시간은요.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 나와 있습니다. 부장님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자 우리가 이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OTT라고 하는데 네.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가 된 것 같습니다.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고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동향 어떻게 파악하십니까? 네, 예. 일단 뭐 OTT가 이게 오버 더 탑의 약자인데요. 예. 여기서 탑은 셋톱 박스를 얘기하는 건데요. 예. 아무래도 그 미국은 거의 케이블 TV 위주로 TV를 시청하는데 이 케이블을 넘어서는 새로운 서비스, 즉 인터넷을 통해서 동영상과 TV를 보는 이런 서비스를 OTT 서비스라고 합니다. 네. 뭐 글로벌 OTT 시장 뭐 상당히 지속적으로 빠르게 성장 중인데요. 올해는 이제 한 410억 달러 정도 규모로 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을 좀 연평균으로 보면 약 31.4%의 연평균 고성장을 기록하는 산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OTT 그 사업체는 아무래도 잘 알고 계시는 넷플릭스라고 할 수 있는데 네. 전체 점유율이 한 40% 정도 가까이 되는 거대 공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지난해 실적을 보니까 뭐 영업이익이 지금 16억 522만 달러, 뭐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1조 8,500억 정도를 기록했는데 이것이 전년 대비 91.4% 성장한 매우 고성장을 또 아직도 기록하고 네. 있습니다. 그리고 이번 그 3분기 실적도 지금 나와서 보니까 실적 성장이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한 18.7% 성장한 지금 9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1천억 원, 그러니까 분기에 1조 이상 버는 그런 기업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뭐 실적 성장에 지금 주가도 상당히 크게 지금 상승을 해놓은 상태인데 네. 지금 한 4년간 5배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현재는 지금 그 경쟁사들이 여기에 그 등장을 할 예정이기 네, 때문에 네. 이런 것에 좀 영향을 받아서 주가는 좀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대표적인 게 이제 애플과 디즈니입니다. 이 시장에 뛰어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공룡들의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또 의견들이 분분합니다.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세요?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더 말씀하신 대로 치열해지겠죠.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네. 시대가 이제 열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. 예. 막대한 자금력과 또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거대한 그런 경쟁사들이 OTT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. 먼저 그 막대한 아주 큰 아이폰 유저를 좀 보유하고 있는 애플이 지금 11월 1일 애플 TV 플러스를 출범하는데 가장 큰 특이한 점은 이제 월 구독료가 4.99달러로서 넷플릭스의 최저 그 8.99달러 대비 뭐 거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, 네. 이런 점과 역시 또 아이폰을 활용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강점으로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그 11월 12일에는 어벤져스로 유명한 마블 스튜디오를 등 막강한 콘텐츠를 보유한 디즈니가 지금 디즈니 플러스 OTT 사업을 좀 시작하는데요. 일단 베이스 가격은 월 6.99달러로 조금 뭐 애플보다 높지만 그렇지만 여기에 36개월 약정을 맺으면 월 4.72달러로 가능하게 구독이 가능해서 지금 OTT 사업자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애플이 그 원래 예정보다 가격을 낮췄는데 중간에 이런 것에 자극을 받아서 디즈니도 더 싸게 좀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선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예. 이 두 회사와 기존 그 넷플릭스 모두 지금 사실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할 것으로 저는 기대되고 있는데요. 일단 그 넷플릭스는 올해에만 콘텐츠 제작 및 구입에 150억 달러, 우리나라 돈은 한 18조 원을 좀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. 애플도 자체 콘텐츠 사업에 지금 연간 한 1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. 여기에 디즈니는 지금 유망 기업들을 M&A에서
사세를 상당히 빠르게 지금 확장시킬 계획이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뭐 치킨 게임 양상이 될 수 있을지 국내 업체도 OTT에 맞서고 있다고 하니까 향후 흐름들 주시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자,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면은 브렉시트 부분이에요. 초안은 합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최종 결론은 아직 아니죠.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일단 네. 뭐 어제 그 영국과 EU 간의 그런 브렉시트 재협상을 벌였는데 네. 합의한 초안이 지금 나온 상태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. 네. 이로써 지금 오늘 그 31일 날 그 이루어질 영국의 그런 브렉시트에서 노딜 브렉시트는 좀 막을 수가 있게 되었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것이 그 향후 그 EU 각국이 승인을 해야 되고 여기에 또 유럽 의회라든지 영국 의회가 이를 비준하는 절차를 거친 이후에 최종적으로 지금 타결되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뭐 확신할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만일 이 과정에서 의회 비준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영국 정부는 그 노델 브렉시트 방지법에 따라서 또다시 그 브렉시트를 유럽연합에 연기 요청을 해야 되는데요. 이에 비준은 사실 지금 영국이 그 합의한 그 북아일랜드만 따로 2025년까지 유럽연합에 좀 남겨두겠다는 것에 대해서 네. 지금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이 상당히 크게 반발하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일단 영국 같은 경우는 EU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두 번째로 큰 교육 상대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좀 분석이 있는데 작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1.1% 정도 됐습니다. 예. 그래서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브렉시트가 예정대로 31일 단행될 경우에도 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뭐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일단 보고 있는데요. 네.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2023년까지 우리나라의 실질 GDP 감소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3.1%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는 그 전망하는 그런 보고서가 지금 최근에 나온 바 있는데요. 이런 만큼 정부의 대처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다행히도 정부가 지금 브렉시트에 대비해서 지금 영국과 지금 FTA 협상을 지금 타결을 했는데 이 타결한 이후에 국회 비준 절차를 지금 남겨놓고 있는데 지금 10월 31일 전까지는 네. 이것을 좀 다 비준을 절차를 마무리해서 대응 자체는 상당히 적절하게 잘 하고 있다라고 보여서 이제는 이제 영국 의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영국 의회를 통과를 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단기적으로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. 참고해 보세요. 자, 글로벌 인사이트 함께했습니다.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이었습니다. 부장님 잘 들었습니다.